안녕하십니까, 문길환입니다. 오늘은 성공을 선택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좀 밤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미래학자 에빈 토폴러는 미래의 충격이라는 저서에서 인류는 일하는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 변화의 표현을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1의 물결은 원시시대에서 농경시대로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시기,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런 농경사회 시기를 제1의 물결이라고 했고요. 제2의 물결은 산업화 시대로 300년 전 영국 공장에서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로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확립되었으며, 이 시기를 이 시기에 사상 최초로 화이트 칼라 인구가 블루 칼라 인구보다 뛰어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화이트 칼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공하는 기준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성공 기준으로 쭉 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구의 수성구, 월계동, 강남의 대치동, 그리고 광주의 봉성동 이런 데 가보면 어린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힘들게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모두 제3의 물결 시대의 3차 산업 시대의 부모님들이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에 의해 가지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기사,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임원으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은 지금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이제는 100세 이상 살거든요. 그건 한 70세 정도 살 때는 그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세 이상 사는데 55세 때, 평균 55세 때 다 퇴직을 합니다. 그럼 그 남은 더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이 결국은 본인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 직장은 이제부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4~5번의 직종을 바꾸면서 10번에서 12번의 직장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게 미국의 평균 통계치입니다. 결국 저희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까,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좋은 직장으로 간다, 보낸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각 기업에서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다운사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말은 그럴듯하죠. 다운사이징이 뭐냐 하면 인력 감축입니다. 즉 해고입니다. 해고. 그 이후에 나온 비슷한 말이 있죠. 또 라이트 사이징, 적정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포춘지에서 기사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탈고용의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조직을 탈고용의 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AI 로봇 등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 가는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젊은 학생들 아르바이트들이 많아서 지금 많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동으로 주문하고 자동으로 다 결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고용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3차 산업에 저희 같은
기성인들이 아이들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의 부사장까지 했으니까 한 0.1% 안에 들어가는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4차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성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 인류에 발을 붙이고 인류로 도루할 수 없다라는 버크 헤지즈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을 선택하라. 어느 시기까지는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 주변의 움직임과 변화가 한 인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대학 들어갈 때 정도, 20세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시기가 넘어서면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빚어내는 일은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제는 20세가 넘은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약한 사람만이 부모나 시대를 잘못 타고났다거나 운이 없어서 그렇다며 운명 탓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의 나는 이렇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이렇지만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는 항상 내면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항상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정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뭔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하루 내가 환경이 이래서 주변이 이래서 이러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통받을 것이라는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간결하게 표현된 것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두고 추수가 되고 콩 심은 데 콩이 추수되고 팥 심는데 팥이 추수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직급이 결정하는 수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능력에 합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목적 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은 없다. 정치인들이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크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자유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업체를 지원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마치 가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낙엽을 나무에 붙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각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고, 다시 말해 고용되기보다 창업하고 나름대로 다른 것을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지,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절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죠. 정부가
어떻게 소득을 성장시키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이 다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하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직장에서 일을 잘 해내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당신이지 직장이 아닙니다. 자유시장에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당신이지 직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어느 성공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직장에도 미래는 없다. 미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좀 인사이트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각자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죠. 조직과 또 내가 속해 있고 그 직장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이 다 잘 되도록 만드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멀지 않아 나이가 먹고 하면 본인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만 열심히 하고 그 이유도 계속 간다고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신 이상의 정의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 막 이래 일거리도 없어진다라고 하고 어렵다라고 하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새로 생기는 것이 있는 법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기회는 일반적인 직장과 달리 창조적이고 그리고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디어와 애티튜드와 스피릿과 그리고 각자의 테크놀로지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플랫폼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4차 산업 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기회고요. 3년 전부터 저희 나라의 유통의 강자가 어딥니까? 롯데, 신세계 이렇지 않습니까? 이마트. 롯데는 약 3년 전부터 계속 이래 매장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 사업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게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이 부동산이 부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산업에는 절대 부동산이 부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 하나의 뭡니까? 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큰 빌딩을 가지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큰 빌딩은 세금 많이 내야 되죠. 상속세 그진 50% 이상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자 납니다. 그리고 입주자들 컴플레인도 많습니다. 뭐 보수해달라 등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면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의 빌딩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또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세상이 4차 산업의 시대입니다. 각 개인마다 브랜드를 만들고 각 개인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각 개인마다 개인의 플랫폼을 만들면 그거로 충분히 플랫폼화된 디지털화된 그런 세상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기회는 엄청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제는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펴져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55세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나오면 뭔가
다른 뭔가 있겠지. 있긴 뭐가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어려움만 있고 힘든 것만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금융 지식과 금융 자산과 그리고 인적 자산, 플랫폼 자산, 이걸 구축해야 되는 것이죠. 부동산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 낫습니다. 하지만 그거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은 지문되면 지문될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진짜 광범위한 그는 부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상산업 시대에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삶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나이 많은 것이 나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나이 젊다고 해서 그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이제는 평생 학습과 평생 공부의 시대이고 평생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어떻게 잘 순응하고 올라타고 같이 따라가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물론 앞서가면 좋지만 그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가지는 못할 적망정 이 변화에 순응하고 올라타고 따라가서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유튜브 하는 목적이고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좋으면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도 좀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축복드립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오. 감사합니다.